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여당이 앞장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가 있다는 소리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이는 마치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현실이고 파시스트 국가나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3년 교학서 교과서 파문 이후 2년 만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국정화 움직임을 공식화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이 시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지,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래서 오늘은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독산고 역사교사이자 역사교육연구소장인 김유쿤 선생님과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역사 선생 한 30년쯤 했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걸로 배웠고요.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로 가르쳐도 보고 그리고 또 검정으로 바뀌고 난 다음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 검정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직 지금 역사 선생님이시고요. 현직 역사 네. 우리 다음 이준식 정책위원장님. 예, 저도 국정교과서 1세대에 해당하고요. 그런가요? 네. 유신 체제 때 처음 나온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어렸을 때 이미 체험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싸움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원래 한국 근대사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로 이 국정교과서가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줘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 않을 수 있다. 국정교과서 시절에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런 시가 실려 있었어요. 원두막이라는 시인데요.
들어보세요. 짜랑짜랑 쬐는 햇볕 아래 참외랑 수박 익는 냄새가 난다. 밭 가운데 덩그런 원두막 하나 언제나 서늘한 바람이 좋다.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보노라니. 이제 마지막 한 행이 남았는데요. 참외, 수박, 원두막,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 이 얘기를 쫙 하는 원두막이라는 시 맨 끝에 행은요. 애국가 한 곡조가 절로 나온다 였습니다. 그럼 이 시를 가르치면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참외와 수박을 통해서 본 변증법적 애국심, 이렇게 답을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국가주의를 강조하던 그런 시교육, 그런 도덕교육, 그런 문학교육, 그런 교육들이 뭐 교과서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네, 영상에 이렇게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축약해서 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면 먼저 국정교과서가 뭔지, 그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과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라는 형태의 교과서가 있고 네. 검정, 인정이라는 형태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국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만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검정과 인정은 비슷한 방식인데 네. 민간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정 혹은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네. 복수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경우이고요. 지금까지 네. 나온 검정 혹은 인정 교과서는 대부분 복수였죠. 네. 지금은 8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는 8개가 있고요. 예.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현재 9종류가 9종류를, 발행되고 네. 있습니다. 만일 현재 정부가 혹은 여당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하면 네. 이 8종류 혹은 9종류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다 없애고 교육부가 정한 단 한 권의 교과서만 남긴다는 뜻이 되겠죠. 예. 예. 이준수 선생님,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뭐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정화한다는,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교과서를 지금 국정화하겠다고는 안 하면서 굳이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이제 국정화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는 네. 한국사가 그 대입 수능 시험의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네.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수업 부담을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는 한 권의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런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수능 그죠? 필수가 된 지 오래된 네.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검정 국어교사 교과서고 출신인데 국어 과목이나 수학이나 영어 과목은 전혀 관계 없는데 지금 뭐 검정 교과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인정 교과서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사만 거꾸로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근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법도 아니고 그 대통령령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국정교과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제도를 정부가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검정교과서나 인정교과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가 나오면은 모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정교과서이자 동시에 일종 교과서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종류의 교과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지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겠어요. 아까 영상도 그렇고 두 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이거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죠. 그 국정교과서 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네. 교과서를 쓰는 것은 뭐 역사학자나 역사교사들일 텐데 네. 최종적으로 그것을 수정할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사학자들이나 역사교사들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써도 교육부가 거기에 손을 대면은 엉터리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교육부의 의도대로, 교육부대로 속된 말로 교육부의 입맛대로 더 만들어지는 근본적으로는 교과서죠. 국정교과서는 경쟁이 없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가 제대로 교과서를 만들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그 유신 체제 때 나온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보더라도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에 비해서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뭐 책을 직접 갖고 네. 나오셨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사실은 오류가 없는 교과서다. 오류가 없는 하나의 역사만을 기술하는 교과서라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교과서가 오류가 굉장히 많고요. 국정교과서의 오류는 그게 일종 교과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네. 국정교과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거는 이제 유신체제 때인데요. 73년에 국정교과서 발행이 결정되고 74년에 첫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가 나왔습니다. 네. 74년에 발간됐죠. 네, 그리고 예. 이제 79년에 두 번째 국정교과서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 국정교과서에는 뭐 박정희 등 이제 일부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유명한 이른바 혁명 공약 6개 조항은 교과서에 실지 않았는데요. 네. 1979년에 나온 두 번째 국정교과서에는 이 혁명 공약을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게 예. 이제 그 혁명 공약을 보면은 원래 5.16 이후에 군인들이 내세운 혁명 공약 6조는 안정이 되면은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바로 민정에 이양하고 자기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게 혁명공약 6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979년에 나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보면은 예. 이걸 슬그머니 바꿔놨습니다. 민정이양 약속을 슬그머니 변조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74년보다 79년께 훨씬 더 악화됐군요. 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네. 79년이 박정희 정권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더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해질 필요성이 절실했던 거죠. 절박했던. 예. 네. 그렇게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정권 입맛대로 역사를 변조하고 왜곡하는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바로 박정희 정권 때 나온 국정교과서가 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4.19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한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혼란과 예.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으니 뭐 결국은 5.16 혁명이 4.19 정신의 계승이요 발전이었다.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김욱훈 선생님 어떻게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걱정스러운 건 네. 그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데 네.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정권이 옳다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역사교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뭐 잘 쓴 교과서라 하더라도 저는 국정교과서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데 아이들의 생각을 하나로 그렇죠. 회귀를 하네요.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네. 있고 다양한 조건이 있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한 형태의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건 학습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전혀 그 교육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거 복제하려고 한다. 네. 이 아이들이 21세기를 살아갈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뛰놀고 정말 그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정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한번 국정교과서를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근데 자료를 보니까 좀 모방한 사람이 있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82년에 비슷하게 흉내를 냈다고요. 네. 전두환 정권도 네. 그 총칼로 정권을 잡자마자 역사 교육에 또 손을 댔습니다. 1979년에 네. 나온 국정교과서를 부정하고 새 국정교과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게 10월 유신을 일단 비판합니다. 10월 네. 유신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다, 장기 집권 핵책이다 비판을 합니다. 물론 무슨 왕조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왕조 바뀌면 우리나라는 전 왕조를 아주 깎아내리고 막 합리화 정당화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어쨌든 5.16 이후에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많이 깎아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전두환 정권은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또 비하를 했군요. 예. 단 인정한 거는 네. 본인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네. 5.16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아. 10월 유신은 장기집권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나온 국정교과서에는 당연히 제5공화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 보니까 12.12 군사반란 왜곡한 1982년 국사 교과서 보니까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기분이에요. 그 역사 교과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을 다루는 건데요. 네. 그런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는 구절을 넣는 것 자체가 이게 몰상식한 거죠. 근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이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자행을 한 겁니다. 그게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승자 입장에서 정당화 합리화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게 오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말이 예. 국정교과서지 사실은 정권교과서예요. 그런 정권이 바뀌면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계속 바뀐다면 형이 배운 교과서랑 동생이 배운 교과서가 달라지고 아버지가 배운 교과서랑 자식이 배운 교과서가 달라져서 이게 가족끼리 대화라도 되겠습니까? 그럼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세대 간의 어떤 단절도 그런 어떤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죠. 다른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좀 있나요?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는 그 중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OECD 국가에서는 없죠? 예, 없고요. 지금 현재 그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른바 후진국가이거나 아니면 독재국가, 그다음에 일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반복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북한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왜 교과서 제도는 굳이 북한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갈 나라가 따로 있고 흉내낼 나라가 따로 있지 북한을 흉내내는 거는 그건 좀 태보적인 퇴행적인 행동으로 보이네요. 북한이 있고 또 뭐 몽골, 베트남 뭐 이런 나라가 일부 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조차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베트남은 좀 김육근 선생님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중국도 진작부터 검정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역사 왜곡한다고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일본도 그 검정교과서 하고 있단 말이죠. 국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조차도. 한국에서 국정교과서 한다고 이제 세계적인 사례 이렇게 언급할 때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베트남이 국정교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이 국정교과서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 배워야 한다 이럴 필요도 없지만 심지어는 그 베트남은 현재도 그 공산당이 일당 통치를 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도 교과서는 다원화되어야 아이들의 생각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베트남의 미래도 밝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꾸준히 이 교과서 정책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교과서를 다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살펴봐도 아닌데 왜 정부 여당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대체 왜 국정교과서 제도를 이 시점에서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부 여당이 그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네. 사태 때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교학사 교과서를 사실상의 중국정 교과서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작정을 하고 이제 좋은 교과서라고 밀어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 교과서, 뭐 쓰레기 교과서 이런 이제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배제가 되니까 이거 검정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부당에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거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차라리 국가 이름으로 그냥 국정으로 네. 밀어붙이자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학사가 시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퇴출되자마자 사실은 국정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처음에 교학서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왜 그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역사 교육은 하나로 해야 된다. 순식간에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 교육을 얘기하다가 일원화된 역사 교육을 얘기하다가 뭐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청와대의 뜻 더 뭐 깊게는 어쩌면 박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추정을 하지만 지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서 그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따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국정화 주장하고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가리켜서 이제 만기칠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일을 그 대통령이 챙겨서 하는데요. 네. 이상하게 이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이 교과서 사태의 배후에는 하여튼 청와대가 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이게 뭐 그 교육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아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때문인가요? 그 왜 박 대통령이 그 어떤 발언지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역사적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네. 이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대항교과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이제 대표였죠. 네.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네. 이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대항교과서식으로 그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항교과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다가 친일과 독재 역사를 집어넣어서 친일과 독재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다. 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를 그런 발언을 근거로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네.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이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됐어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계속 역사 교육에 대해서 뭔가 지금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안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각계각층의 사람이 반대하는데 심지어는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보수 언론조차도 국정화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정부 여당이 뭘 믿고 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김무성 대표나 황우여 장관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국정화 교과서 문제. 권력이 교육 내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건데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검정 교과서든 뭐 이런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과서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뭔가 하고 싶은 네.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긍정의 역사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좌편향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갖고 하는 이야기 같지도 않고 그 근거를 따져놓고 보면 특별한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편향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면서 이제 지금 실제로 김무성 하고 싶은 대표가 얘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역사 교과서가 심각하게 편향됐다. 그리고 그렇죠.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모두 좌편향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설 수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심각하게 좌편향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건 얘네들이 좌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점들을 좀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긍정의 역사라는 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썼던 긍정의 역사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나타난 뭐 교육과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국정교과서나 이런 교과서들을 실제로 놓고 실제로 이분들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 교육이 뭔지를 뭐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네. 한번 얘기해 보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제가 여기서 더 김무성 좋겠다고 대표 생각해요. 발언을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해서요. 재미교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에게 그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제주도를 가서요. 지난 8월에 거기 가서 한 특강에서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 체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나서서 금방 선생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는 긍정의 역사,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 말 미루면 뭐 그 긍정의 역사 그러면 우리 지금 교과서가 뭐 대한민국의 성취를 가르치지 않고 있나요? 또는 아니면 북한을 뭐 찬양하고 있나요?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게 네.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국정화론자들이 즐겨 쓰는 뭐 자학사관이니 뭐 네. 긍정의 역사니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일본 극우들이 만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아니고 극우 일본 세력들이. 극우 세력이 만든 예.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창피하고요.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학사관이니 뭐 그 반대되는 긍정의 역사 얘기하는데, 자학사관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인 것처럼 교과서를 쓰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는데, 좀 증거를 갖고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쓴 교과서가 정말 있는지. 제가 그래서 교과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쓴 교과서가 있는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교과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올 가능성은 0.00%입니다. 없습니다. 예. 우선 2013년 검정교과서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을 실시했죠. 그 검정을 실시할 때 기준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지필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정과정, 교육과정과 지필기준에 의거해서 검정을 실시한 건데요. 만약 그런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교과서를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검정을 네. 못해가지고 좌편향단 교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면은 그 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육부 장관 당장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예. 본인들 입으로 또 좌편향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네. 하는 말로 누가 친백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긍정의 역사가 결국 친일 역사를 은폐하고 그리고 분단과 독재의 역사를 감출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예. 독립운동가이시죠? 예, 우리 예. 이준식 정책위원장님 생각이 특별해 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친일을 정상화하고 네. 독재를 정상화하고 거꾸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도록 학생들을 가르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친일하고 독재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지 왜 그걸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표현도 참 긍정의 역사. 이 너무 언어 유희도 아니고 참. 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긍정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긍정의 역사다. 역사지. 네, 네. 독립운동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는 게 긍정의 역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국정교과서로 가게 되면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사를 지금 축소하거나 지워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확정고시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네. 국정으로 안 가더라도 이제 독립운동사는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명분 아래 예. 이제 교육 내용을 줄이자는 건데 네. 주로 근현대사 부분, 그것도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라는 부분이라는 근대사에서 독립운동 거죠. 사만 이제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또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한 가지인 게 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 예전에도 그 역사 국가가 주관하는 역사 시험이 있을 때 검정 교과서로 잘 치렀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뭐 수능 볼 때 교과서가 여러 종류 있어서 수능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과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정교과서가 한 종류 있으면 그 한 종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지 않으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어디에서든 시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검정교과서가 몇 종류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저런 교과서에 함께 나올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네.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겠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국정교과서니까 수능이니까 국정교과서를 하면 되는데 훨씬 좋다. 이런 것들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이건 뭐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경 의원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교사 네. 출신으로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치도 그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수능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입시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입시에 맞춰서 교과서를 바꾸자. 이거는 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언뜻 들으면 뭐 아이들의 시험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꼼수네요. 뭐 꼼수이기도 하고 사실 좀 보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겁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고 네, 타당도 안 실제로는 맞고. 다른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아니면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하지 못해요. 네. 솔직하지 않게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네. 혹은 학생들한테 네. 불안하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죠. 교과서 이건 하나로 만들어줄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위하는 척.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딴 데 있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방식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뭐 김무성 대표가 됐든 황우여 장관이 됐든 국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계속 그 균형 잡힌 교과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국가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뭐 사실은 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아직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안 그럴 거야라고 늘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돈 많이 투자하면 좋은 책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네. 이분들이 했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거짓말인지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식 선생님 준비하시네요. 네. 이준식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거 한번 사건인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쓴 일본의 교과서에서나 쓸 수 있는 얘기지.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이게 현재 나오진 않고 작년에 나왔던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서. 그러니까 아직 교육 현장에서 쓰이기 전에 한번 시험해보는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국정교과서의 수준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예. 건데 역시 같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2,00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실제 수업을 했었고요. 역사적인 실천연대에서 분석하여 문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교육부가 고치겠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나온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여기 보면은 을사조약, 외교권 장악, 뭐 경찰권 장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일본 교과서에서나 쓸 수 있는 용어지 대한민국 그 역사 교과서에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여기 보면은 일제의병 대토벌이라고 나옵니다. 예. 토벌이라는 용어는 이것도 역시 대토벌. 당시 예. 일본군이 쓰던 용어입니다. 일본군이 쓰던 용어를 이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혹시 일본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걸 그대로 예, 따왔나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예. 쓰고 싶겠죠. 쓰고 당시 있어요. 예. 교과서, 당시 일본, 그러니까 조선 네. 총독부에서 내던 책에는 이런 표현이 써 쓰입니다.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독립군은 비적이고요. 그러니까 토벌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예. 안중근이나 이제 의병 같은 경우에는 폭도가 되는 또고 거고요.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가정부가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비하를 했거든요. 그 비하하는 용어를 2014년 대한민국 네.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에서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쓰는 그것도 셈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것도 국정교과서에서 일본인의 시각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국민들로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국정 교과서라고 해서 좋은 교과서라는 등식은 성립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정 그러니까 교과서야말로 지금, 진짜 엉터리 교과서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정부 여당은 계속 좋은 게 좋은 네. 걸 것이다 이러는데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고 아, 옳은 그렇죠. 게 예. 옳은 것이다. 사실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만드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예. 정말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선수들이 없이 정부의 뜻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비밀리에 책을 만들어야 되고 공개하지 않고 쭉 작업을 해서 어느 날 탁 드러내놓고 보니까 틀린 내용도 수두룩하게 많고 편향된 내용도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죠. 문제도 많고. 네. 이것도 역시 그 책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18년간의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 18년이 아니잖아요. 네. 틀렸어요. 이 밑에 건 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민주주의 제한 정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아니 현재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서 존재하는 정부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87년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근데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게 교육법의 기본적인 지향인데 시민을 기르는 나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나라에서 독재라는 말을 못 써서 네. 민주주의 제한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여긴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정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우려가 아니네요. 막연한 우려가 네, 아니라 아니라? 이게 현실에 예. 우리 눈앞에서 확인된 게 네. 박근혜 정부 안에서입니다. 네. 2014년에 확인된 일입니다. 이건. 네. 이미 확인된 거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예. 요거 조금 다른 건데요. 예. 요거는 현재 전국에는 모든 학생이 실제로 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현재요? 요것은 네. 실험본이었죠. 네. 실험본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네. 교육부나 지필진들에서 대오각성에서 아마 잘 만드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잘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원래 책이 나왔길래 한번 구해서 봤는데 참 기가 좀 막혔습니다. 여기 이 화면이 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고려 시대의 생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네. 청자 위에 빨간색 김치가 있습니다. 네. 식사를 했는데 빨간 김치를 먹어요. 우리가 알기로 저 고춧가루는 임진왜란 때 예,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건너왔다고. 네. 무슨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 원래 역사 교과서는 역사 전공한 역사학자나 역사 교사들이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상식을 가진 지각이 있는 역사학자나 역사 교수나 역사 교사들이 집필을 거부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외한들이 지금 그 역사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는 건가요? 사실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요거는 이제 초등은 조금 양상이 네. 좀 달라서 네. 초등은 초등 선생님들이 주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초등 교과서는 초등 선생님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그래야 그 눈높이에 맞게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네.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초등 선생님이 쓰시는 게 맞고 그래서 초등 선생님이 쓰시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과서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교육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의 장점을 잘 살려줘서 네. 책이 좋은 책이 되게 만드느냐 그 다음 과정에 있어서 네.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험본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서 많은 사람들이 꼼꼼히 들여다봤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국가가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그 공개되지 않는 공간 안에서 교육부가 자기랑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면 되는데 심의진을 구성한다거나 예. 심의나 이런 거 과정에서도 정말 개방해놓고는 안 돼. 우리가 교과서를 쓸 예. 건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한번 살펴봐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독자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리고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니까 공개되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도 많고 또 부실하고 편향되고 그러니까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서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역사교육을 장악할 의도로 네. 국정교과서 제도를 하게 되면 정말 편향되고 부실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의도도 안 그럼요. 좋고 또 예.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지다 보니까 그 뒤는 뭐 볼 것도 없이 예. 계속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로 드러나는군요.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서요. 네. 그 조금 전에 얘기가 된 그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그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외부의 검수위원으로 참여한 어떤 이제 한 연구자가 있는데 대학 교수가 있는데 검수 과정에서 A4 용지 20쪽에 달할 정도로 길게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네.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0쪽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 네. 이게 국정교과서 제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굳이 검수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검수를 받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하여튼 국정교과서 제도가 도입이 되면 편향되지 않고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분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실제 국정교과서를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다 거짓임이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최근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이 새로 확정 고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정 고시 보면서 과연 정부 여당이 어떤 역사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역사 교육과정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그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해요. 이것도 역시 국정교과서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국가가 하면 균형 잡히고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수준 높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늘 주장하는데 이번 교육과정 개발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포괄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도 들어와야 되고 경륜이 많은 교사도 들어가야 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한 개발지를 만들 때 과연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점은 거의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그렇죠. 많네요. 시한개발지 명단이 나중에 쭉 이렇게 공개돼서 한번 봤더니 네. 야, 정말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갔지?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게다가 이런 사람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어떻게 시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교육 과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지? 그분 들어가면 그 의도대로 안 될 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네, 네. 최소한 진보와 보수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라 생각해요, 상식의 이런 건. 문제인데. 그럼요. 네. 국가가 2세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최소한의 양심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 집안에 아까 족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나라의 정말로 역사를 지금 기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안을 개발할 때도 좀 네.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만들어 놓으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심의진을 구성할 때도 보니까 아니 이걸 하는데 왜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지? 심의진에? 네. 아니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역사학자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근대사 전공자 한 명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뉴라이트지? 현대사 전공자 한 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늘 왜 교육부랑 같이 놀던 사람이지? 어떤 저희가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안 개발지를 구성하고 심의진을 네. 구성하고 이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교육부가 정말 편향되지 않고 훌륭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했는지 교육부 스스로에게 아마 자문해 보면 아마 좀 부끄러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콩심은대 콩나고 팥심은대 팥나는데 그런 어떤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국정교과서가 나온다. 그거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그렇게 되니까 실제 나온 교육 과정도 굉장히 네. 편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 2015 교육 과정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근대사 부분에 잘 압축되어 나타나는데요. 근대사 부분을 보면 역시 이제 독립운동사를 대폭 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사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말하는 겁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많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가르치자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독립운동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흐름들은 빠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학교 예. 교육 과정. 중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은 네. 실력 양성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무장 독립 투쟁, 의열 투쟁 이게 20년대까지만 나오고 3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은 사라져 버렸어요. 중학교 학생들은 이 교육 과정에 따르면은 30년대 이후 그야말로 광복 독립과 해방을 준비하는 시기에 독립운동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러면 겁니다. 독립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예. 아니면 독립운동이 그친 것으로 잘못 아무것도 안 인식할 하고 수도 있다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네. 돼버린 해방이 돼 그런 있고, 역사를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결국은. 거. 이게 결국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시안에는 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 8월 달에 행정 예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원래 뉴라이트가 계속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국되었다. 건국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었다. 따라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네. 틀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런 뉴라이트 주장을 사실상 교육부가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셈이네요. 이것도 꼼수를 부렸습니다. 네. 건국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주장인데 네. 건국으로 하면 이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자는 제안을 뉴라이트 일부가 했고 그걸 갖다가 교육부가 슬그머니 받아들여서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변명을 늘어났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이유는 북한의 출범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역사교과서에 다 써놨는데 네.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 예. 이런 이제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네. 지금 현행 헌법도 그렇고 48년 7월에 제정된 재헌헌법에도 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러니까요. 명기돼 있습니다. 네. 이 헌법에 따르면 네.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는 네. 국가의 영토거든요. 영토죠. 네. 영토인데 네. 북쪽에는
분단 정부가 아. 들어서 있는 거죠. 남쪽에서 네. 분단 정부가 들어서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부를 합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네. 겁니다. 북한에 국가가 수립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국가 수립한 거로 가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변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네. 만일 고치려고 한다면 수정하려고 한다면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네. 수립을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게 교육부가 여태까지 하던 행태에 비춰서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솔직해지든지. 예, 솔직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솔직하지는 않고 저들도 머리는 많이 아프겠어요. 솔직하지는 않고 의도는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잔꾀가 지금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지금 잔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셈인데. 예? 뉴라이트가 이제 그 건국 타령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을 복권시켜서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독재 정권의 역사를 갖다가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로 삼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꿍꿍이가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네.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썼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1919년 이미 출범했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재건된 것이다. 정부가 재건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나온 관보, 네. 정부의 공식 기록이죠.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첫 관보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1919년부터 따져서 예. 1948년은 30년이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이 출범했고 그 대한민국을 개성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네. 것이 이게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고 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얘기하는데도 맞는 얘기인데 왜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지 진짜 뉴라이트와 이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오늘 밤새 토론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두 분이 언제 한 번 더 출연해서 좀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이 거의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건 꼭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김욱훈 선생님부터요. 네. 이번 교육과정 개편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절차도 대단히 절망적이었고 내려놓은 결론도 정말 절망적입니다. 네. 방금 이제 독립운동사를 축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의병운동사도 결과적으로 축소될 것 같더라고요. 아. 게다가 한국 사회 한국 역사의 큰 얼개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자주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재적 발전론. 그래서 조선 후기 이래로 우리 사회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론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교육 과정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 역사책이 나올까? 다음 주 어떻게 강행할까요? 아니면 검정 강화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국정으로 그런가요? 갈지 검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예측은 안 되는데 근데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국정으로 가도 정말 심각하고 네. 검정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교육부가 더 강하게 통제하면 역사 교육이 한국인들이 주체적인 발전의 역사를 배우는 그래서 내가 한국인임을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민족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깎아내려는 방식의 역사 교육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정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반성해라, 역사 제대로 인식해라 그러면서 독일처럼 해라 그러면서 우리도 또 이렇게 되면 일본이 할 말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신 이준식 정책위원장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알아봤더니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의 일본 공산당도 국정교과서 주장 안 하고요.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지금 국정교과서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조차도 국정 안 합니다. 네. 근데 왜 공산당보다 훨씬 좋아야 할 그런 정당에서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네. 국정제를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뭐 연설도 하고 돌아왔는데 좀 국제사회의 눈에 걸맞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 홍보하느라고 네. 신경 쓸 시간에 국제사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냉철하게, 기준, 국제적인 기준, 국제적인 예. 기준을 돌아보고 국정화를 강행하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지를 네. 한번 되돌아보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늘 지금 여야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OECD 국가의 중간은 가자, 평균은 가자 그러는데 아까 OECD 국가에서는 아무런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를 추진한다는 건 뭐 OECD를 탈퇴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오늘 두 분 정말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따로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오웰은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하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정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도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누가 봐도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역주행이고 이는 교과서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독립운동사의 왜곡, 폄하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선열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피를 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꾸짖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들 입만 열면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이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휘둘린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있기에 교육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이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국정교과서 시도 이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시행 규칙만으로 검인정 체계를 국정교과서 체계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현행 제도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부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 시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보다 진실된 역사를 가르칠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늘 방송 끝에 주장하는 구호죠.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